많은 분들이 필기노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필기노트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일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와 제가 노베이스였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암기 팁 3가지와 문제풀이 팁 1가지 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3일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책은 보지 않았고요. 공부대지님 강의랑 한국사 기출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3일차에는 공부대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선까지 필기노트를 도식화했고요. 2일차 같은 경우는 반나절 투자해서 마지막까지 필기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필기노트와 기출문제 오답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공부대지님의 강의와 제 필기노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암기 팁과 문제풀이 팁을 이렇게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노베이스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삼촌도 은지가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사실 제가 수능 본 지 3년이 됐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5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세세하게 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기억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기초 교육 과정만 성실하게 밟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베이스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뭐 엄청난 지식이나 엄청난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딱 밀도 있게 공부하면 충분히 고득점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정말 3일의 전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암기 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연도를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사 과목에서는 시기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기노트를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도식화를 시켰어요. 아마 학창시절에 시험을 볼 때 이 내용이 어떤 페이지 하단에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그림 옆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셨던 적 있어요? 쓰시지 않나요? 그 이유가 저희가 기억을 할 때 그 장면을 캡처하듯이 기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필기노트를 연도별, 시기별로 도식화시켜서 그 위치를 암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외워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이 시기는 이때구나, 저때구나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볼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장면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시기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장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수능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식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도를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으면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시기별로 컨셉이 명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라고 하면 전성기 왕과 이 신라가 통일되는 그 과정, 통일신라라고 하면은 전기, 후기 나뉘고 삼국 통일되는 과정,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도 크게 2가지로 나뉘고 그 안에서 4등분 시켜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시기별로 컨셉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이 컴팩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암기 팁은 스토리텔링식으로 공부하는 건데요. 역사는 결국 사람과 사건의 흐름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처럼 연결하면서 흐름을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마지막 암기 팁은 백지복습입니다. 저는 시대별로 강의를 듣고 필기노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백지복습을 꼭 해줬는데요. 백지복습이라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내가 방금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다시 재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완전히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보고 다시 백지복습하고 다시 보고 다시 백지복습하고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사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할 때 항상 하는 암기법인 것 같아요. 강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 팁인데요. 단기간에 고득점을 내는 문제풀이 팁은 사실 잘 찍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문제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을 고를 때는 하나를 딱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선지를 소거해서 정답을 남겨두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한능검 시험은 타임어택이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는 먼저 지워버리고 헷갈리는 선지들을 남겨둔 상황에서 최대한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보실 때 조기 퇴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끝까지 풀었거든요. 끝까지 계속 풀어봤었어요. 왜냐면 혹시나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정말 아닌 선지들을 계속 큰 거를 머릿속에서 찾아가면서 최대한 정답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찍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능검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별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필기노트는 직접 작성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필기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릴스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발송해드릴게요. 한능검 시험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험도 다 만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